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백혈병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이 답답한 병원에서 벗어나 모처럼 함께 걸으며 치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걷기대회 동안 참가자들의 얼굴에서는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6회 국토 순례걷기대회가 한국소아암부모회의 주관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회의 후원으로 지난 4일 열렸습니다. 제6회 국토 순례걷기대회는 사회 인식 전환, 소아암 경험자의 후속 진료와 서비스, 지속할 수 있는 발달의 기회 보장, 가족들의 치유 시간을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동안 병원에서 치료만 받던 환자들과 가족들은 걷는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며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병원에는 공기가 안 좋았는데 밖에는 좋아요. 파이팅! 끝까지 완주할게요. 치료가 종료되고 몸이 건강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도 뛸 수 있고 일도 할 수 있고 사랑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자리를 주지 않으세요. 우리 아이들이 아팠지만 비록 사회생활을 하고 활동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한국소아암부모회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 경인지회는 이번 걷기대회가 사회적 관심과 배려, 치료 환경 개선안 제시, 치료 후 사회 복귀 등 미래를 설계할 기회, 치료 중인 환아 및 가족에게 완치 의지 고치 등의 희망의 메시지 전달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해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환아와 환아 가족뿐만이 아니고 우리 사회에서 국민 전체가 주위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하고 있으니까 용기를 갖고 더 정진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노력하겠으니 걱정 마시고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조건혁입니다. 폐지가 아닌 폐지, 장애계 단체들이 문재인 정부의 장애 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라며 종합조사도구 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 국회 정론관에서는 정의당 윤소아 국회의원과 장애계 단체가 모여 문재인 정부의 장애 등급제 폐지는 가짜 폐지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9월 3일 보건복지부는 장애 등급제 폐지 시행을 위한 장애인 단체 토론회를 열고 2019년 7월부터 시행되는 문재인 정부표 장애 등급제 폐지를 할 수 있는 종합조사도구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종합조사의 내용은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총점 596점의 장애 점수 제도로 탈바꿈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은 진짜 장애 등급제 폐지를 요구하며 구체적인 예산 책정과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입소 금지를 요구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 역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의 모습도 볼 수 있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의 정신과 에너지를 깨워라는 슬로건을 내건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우리 대표팀은 장애인 체육 국제 종합대회 사상 첫 남북 단일팀을 구성했습니다. 개회식에는 남측 휠체어 펜싱 김선미 선수와 북측 수영 심승혁 선수가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기수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의 첫 메달은 동메달로 지난 7일 휠체어 펜싱 남자 플레레 개인전 심재훈 선수가 선사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일원에서 개최되는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기간 동안 코리아 하우스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대한민국 선수단을 전방위로 지원해 경기력 향상을 도모하고 대한민국을 알리는 홍보대사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코리아 하우스는 자카르타 술탄 호텔 내에 마련됐고 지난 7일 개관식을 통해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개관식에는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관 제2차관, 북측 선수단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은 장애인 체육 역사상 최초로 아시아 경기대회에 코리아 하우스가 운영돼 우리 선수단을 지원하고 또한 북측의 선수단도 함께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코리아 하우스는 모두를 위한 공간으로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를 마음껏 즐겨달라고 전했습니다. 오는 13일까지 운영되는 코리아 하우스에서는 선수단 한식 지원, 선수 라운지 및 릴렉스룸 운영과
각종 국제 스포츠 교류를 진행하고 남북 교류관, 포토존, 한류 문화관, 장애인 스포츠 체험장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 운영합니다. 남북 장애인 체육 수장들이 손을 잡고 함께하는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2018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가 펼쳐지고 있는 현장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 이명호 회장과 조선장애자보호연맹 김문철 위원장이 만나 나란히 응원을 펼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회가 시작된 지난 6일 자카르타의 에코벤션 안촐에서는 이번 대회 북측 선수의 첫 출전인 김영록 선수의 탁구 경기가 치러졌고 남과 북이 함께 응원에 나섰습니다. 남북 장애인 체육수장은 종합국제대회 사상 첫 남북 공동 입장과 탁구와 수영 단일팀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이명호 회장은 남북의 장애인 선수들을 통해 우리가 통일로 가는 길에 앞장서고 국제무대에서 남북 장애인의 위력을 세계에 떨쳤으면 좋겠다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남북이 정보, 장비, 기술을 적극적으로 교류해 좋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이에 김문철 위원장은 지난달 북과 남의 수뇌부가 평양에서 만나 지혜로운 합의를 이끌어냈고 곧바로 북남 장애인 체육이 국제무대에서 공동 진출하게 됐다며 수뇌부가 만든 좋은 분위기를 생활적으로 보여주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전남 여수시에서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진행되는 제20회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됐습니다. 20개 종목에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진 현장을 박하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평창 패럴림픽을 향한 국민들의 관심과 열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장애인 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고 여수시도 장애인 체육복지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여수시를 만들어 장애인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20회 여수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진남체육관과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렸습니다. 네, 오늘과 내일 개최되는 이 대회는 제20회 여수시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입니다. 총 1000명의 선수들이 참여를 하고요. 20개 종목에 도전을 하고 즐기는 대회입니다. 아무쪼록 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드는 대회가 될 것입니다. 선수들은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며 장애의 한계를 극복하는 체육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경기의 승패를 떠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 없이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 하나 됐던 이번 대회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 없는 사회적 분위기가 구축되길 기대해봅니다. 복지TV 뉴스 박하은입니다. 가을이 되면 나뭇잎과 가지들이 말라 항상 불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전남 여수시에서는 불조심 문화축제가 열렸다고 합니다. 올해로 두 번째 열리는 문화축제에 임지윤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을이 무르익는 요즘 부쩍 쌀쌀하고 건조해진 날씨 덕에 화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동절기 화재 예방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여수 성산공원 주무대에서 열린 제2회 불조심 문화축제는 화재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응급처치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소화기 작동 체험장, 심폐소생술 시연회와 같은 다양한 체험 행사장이 마련됐습니다. 또한 불조심 가요제, 콘서트 등의 문화 행사를 병행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여수를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저희 여수 소방서 전문 의용소방대는 20명으로 조직된 의용소방대로서 각종 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 조직에 의한 소방력만으로는 지금 이 복잡한 사회의 소방 수요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나서서 우리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지키자는 그런 취지에서 불조심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순수 민간 봉사단체인 여수전문의용소방대에서 주관한 이번 축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대원들이 힘을 합쳐 마련돼 의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화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의 자율의식을 높인 이번 자리를 계기로 여수시의 안전복지가 향상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임지윤입니다. 허석 순천시장이 순천시 청년들과 함께 일자리 사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 1일 순천 상공회의소에서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추진과 청년 아이디어 발굴로 일자리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정담 톡톡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허석 순천시장이 100여 명의 청년 활동가와 함께 격없는 대화의 형태로 청년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주거 문제에 대한 청년 예산 지원 정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담을 나눴습니다. 충북 청주시에서는 노인의 날을 기념해 노인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흥겨운 축하 공연이 펼쳐지고 있는 이곳은 청주의 한 노인복지관입니다.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이해 상당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의 날 기념 행사가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이날 이해상 청주 상당 노인복지관장을 비롯해 이향섭 청주시 부시장, 노인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한 노인들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부대 행사로 각종 체험과 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 식후 점심 식사가 제공됐습니다. 음력 9월 9일 중양절에 채취한 것이 가장 약효가 좋다는 구졸초. 충북 청주시에 2만 평가량의 면적에 구졸초 농원이 있어 멋진 장관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 펼쳐진 구졸초 농원을 이재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가을의 꽃이라 불리는 구절초가 시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곳은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대청호 인근에 위치한 10곡의 구절초 농원인데요. 가을 정치에 발맞춰 산골 구릉마다 새하얀 구절초가 피어나 멋진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9월부터 11월까지 개화 시기인 구절초가 이곳 2만 평가량의 면적에 광활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구절초가 그냥 좋아서 심었습니다. 이 꽃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꺾어 갈 수 있고 또 그렇게 또 베개 같은 것도 만들 수 있게끔 항상 그렇게 개방을 하려고 합니다. 구절초 농원주는 시민들에게 구절초의 아름다운 자연을 공유하고자 여러 해 동안 정성 들여 길러 무료로 개방했습니다. 한창 핀 구절초 꽃밭 곳곳에는 구경 나온 시민들로 북적입니다. 저는 구절초를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이제 몇 번 지나가다 들려봤는데 청주 쪽에서는 구절초가 이렇게 많은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다녀봐도 가을 늦가을 피는 그 구절초라 가족들하고 같이 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오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9번 꺾이는 풀 또는 음력 9월 9일에 꺾는 풀이라는 뜻에서 이름을 얻은 구절초는 국화가에 여러 해살이 풀인 쑥부쟁이와 굉장히 흡사해 많이들 혼동하는데요. 구절초는 연한 홍색과 흰색을 띠며 꽃잎이 크고 잎이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반면에 쑥부쟁이는 연한 자줏빛으로 잎이 갈라짐이 없는 긴 타원형을 띠며 약간의 차이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절초는 차가운 성질을 지니며 예로부터 여성질환 등 민간요법에서 약재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을이 익어가는 요즘 소박한 자태의 구절초 향에 취해 가을의 정취를 느껴보는 게 어떨까요? 복지TV 뉴스 이재현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충청남도는 9월 29일 철안시청에서 생명사랑 자살 예방 전문가 100분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충남도가 자살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해 열었습니다. 주제 발표에서 충남 자살 예방 사업의 현황과 과제, 충남 자살 원인 규명과 정책 제안, 근거 중심의 자살 예방 정책, 자살 유해 환경 차단 방법 등 다양한 주제로 이뤄졌습니다. 한편 충청남도는 자살 고위험군 멘토링과 우울증 검사,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추진한다고 전했습니다. 대전시에서는 9월 29일 충남대학교 정심화홀에서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춘 나이트, 청춘 극장 공연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대전 세종 시민들을 비롯한 북한 이탈 주민과 복지관 종사자,
공연 문화에 취약했던 이웃들을 초청했습니다. 일부 공연에는 가수들의 청춘 나이트 공연을 시작으로 막을 올렸고 2부 청춘 극장에는 탤런트 및 성우들이 펼치는 아시와 팔도강산 청춘 극장으로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10월을 맞아 지역 축제와 등산사고, 교통사고 등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10월은 전국적으로 지역 축제가 많이 열리고 단풍이 절정에 이르는 시기로 축제에 참가할 땐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르고 위험한 행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단풍놀이 참여자들은 단체 이동 시 관광버스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며 차량 내 음주 가무는 자제해야 합니다. 행안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10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를 중점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행동 요령을 숙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노숙자를 위해 자전거로 책을 싣고 다니며 빌려주고 있는 한 여성의 사연이 공개돼 화제입니다. 로라 몰톤이라는 이름의 여성은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책을 빌려주는 이동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스트리트 북스라는 이름의 이동 도서관을 운영한 그녀는 대학 교수이자 예술가입니다. 로라는 강의 등이 없는 정해진 날마다 노숙자들이 많이 사는 거리나 공원 등으로 책이 가득 실린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로라가 노숙자를 위한 이동 도서관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길거리나 임시보호소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신분증조차 없어 도서 카드를 만들지 못해 일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이 결실을 받는지 현재 스트리트 북스 이용자는 5천 명을 넘어섰고 노숙자들은 빌린 책을 제대로 반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 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씨가 제법 선선해지며 심한 일교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할수록 감기에 걸리기 쉽다고 하는데요. 아침 저녁으로 걸칠 겉옷 하나쯤 챙기고 다니는 것도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습기나 젖은 수건 등을 널고 자는 것도 코 속 점막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아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꼭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 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